안녕하세요, 정희 씨. 그래도 제 건강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이 제가 1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시는 걸 일일이 답변하기도 조금 버거운 상태,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퇴화되는 거예요. 이제 시력도 노화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보이고요. 안경을 써야만 하고, 관절도 전부 이제 재생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아껴 써야 되죠. 더 이상 통증에서 해방되려면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황당하죠.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회복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쉬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메일 이렇게 쭉 보면서 어, 어쩌면 정희 씨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20년 전, 30년 전에 앞서갔던 사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게 아닐까. 왜 그럴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문화예술계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 어떤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런 일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가면서 자기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아직도 예전에 그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 속에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제가 영화, 드라마, 뭐 광고 이런 쪽에서 한참 활동할 때는 정희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옛날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제 후시녹음 때 시작해서 HD 카메라가 보급되고 방송 영화에서 HD를 사용할 때 퇴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정희 씨 나이 또래 때였어요. 저도 방송을 그만둔 지가 그리고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어, 제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섭외도 했었고 어, 캐스팅 디렉터도 했었고 그러니까 연출부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 디자인이라든가 스태프들 의상 소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었고 초창기 서울방송이 개국하고 나서 드라마 세트장이 없어가지고 일산의 천막 같은 데다가 두 동을 지어놓고 드라마 세트 촬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니까 그야말로 한번 방송국 한번 살려보자고 으쌰으쌰 했던 시대라 자기 담당하고는 상관없이 막 서로 도와주고 이러던 시대라 그래서 여러 직업들, 여러 직군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어, 그런 경험들이 많았고 그때만 해도 영세 광고주들 또 광고 촬영팀들이 한번 광고를 수주하게 되면 뭐 1인 다역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손들이 필요했었고 그만큼 어, 지출을 아껴야만 됐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저는 페이퍼 크래프트라는 걸 발견했고 어, 이 페이퍼 크래프트도 사실은 정희 씨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영상 미술팀에서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받게 된 계기도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해외 섭외하면서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때는 지금 정희 씨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스케치를 했었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세트장을 야외 세트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화에서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태백산맥
야외 세트장을 저쪽 일산 쪽에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림으로 스케치하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어떤 의상들을 준비해서 어떤 소품들이 필요하고들을 이제 전부 연출부들하고 미술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 놓죠. 그런 이제 구닥다리 방법으로 일일이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어, 필요한 소품들이나 대도구들을 챙기고 세팅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몸이 움직이던 시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랑 다르겠죠. 정희 씨가 하는 말처럼 지금 포토샵, 일러스트, 뭐 맥스, 마야, 쉐이드 이런 프로그램들 가지고 2D 작업을 한다든가 3D 모델링 작업을 해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겠죠. 어,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필요로 사용하던 도구만 변했을 뿐이에요. 어, 아시겠죠? 영화든 드라마든 어쨌든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출부든 미술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만 조금 변하고 발전했을 뿐이에요. 시스템은 변한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 외국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그런 거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정희 씨가 질문했던 것 중에 저는 정희 씨가 우선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입을 발생시키는 일들의 시간들이 짧아져요. 그리고 그 질도 좀 낮아지고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겠다 하면 뭐 돈은 좀 벌리겠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죠. 사람마다 각자의 욕심이 있고 각자가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인 씨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런 영상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분야로서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준비해야 하고 갖춰야 될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내 생활비를 버는 것들의 시간 또는 금액 그런 것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수입도 적어지고. 근데 그렇게 선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넉넉하게 생활은 생활대로 영유롭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주고 천천히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선 설정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수익을 줄였던 그런 이제 젊은 시절 보내왔었어요. 뭐 어느 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거고 경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몹시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던 시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것이냐 것들 먼저 선택을 좀 해보시라 하는 거고 저는 정희 씨같이 저런 열정적이신 분들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고 막말로서 내 생계만 되면 돼요. 나머지 건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희 씨가 말했듯이 이 영상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영화 촬영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대도구, 소도구, 소품, 미술, 분장, 의상 이런 것들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에
밥상을 제대로 차리는 사람이 영상미술 팀이고 영상미술을 다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이 암암리의 어느 쪽 담당 부서의 사람들이 뭐 파워가 있느냐, 뭐 감독들과 친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지죠. 그리고 발언하는 수위에 채택될 확률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높고 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가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영상사업계인데 아직도 그럴 거예요. 뭐 정희 씨 말 맞다나 유명 디자이너 뭐 분과 일해봤다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서 유명하다, 뭐 예술가 유명한 사람이다. 이거 전혀 인정 안 해요.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정희 씨도 이 영상 사업계에 있어 봤지만은 감독하고 친하면 유능한 사람이죠. 감독들이 신뢰하고 믿으니까 자꾸 불러주는 거죠. 감독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영상 미술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사람,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재능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캐스팅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어떤 작품 했었대. 소개받고 술 한잔 먹고 놀고 얘기해보고 내 성격과 맞으면 그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나와 맞는지 매치되는지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나오기 힘들어요. 정희 씨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영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습득해야 될 정보, 습득해야 될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렇게 정희 씨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정희 씨가 생각하고 있었던 작업 방법, 제작해내는 과정들이 정희 씨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실정이 그래요. 성장했던 과정도 저 사람들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성장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지 몰라도 영화판 바닥에서는 잘 불리어지고 잘 어울리고 서로 잘 아니까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뿐이죠. 그것 말고는 뭐 별다른 이유 없을걸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그 능력이라던 거를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는데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잘했다 그러면 기자들도 모르잖아요. 연예부 기자들도 저게 미술팀이 뭐 하는 건지 무슨 무대를 뭐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재현한지 뭐 알게 뭡니까. 그냥 뭐 영화협회에서 잘했다 하고 뭐 최초라 하고 하니까 써주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정희 씨 같으면 영화에 들어가서 저건 거 준비해라 뭐 이거 해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한다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단지 정희 씨는 유명 감독들과 친분이 자기 성격상 어떻게 인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이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는 사적인 이런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저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영화 촬영할 때도 미술감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스텝을 구성하거나 이런 각 파트 음악 감독이라든가 미술 감독이라든가 의상 소품 이런 것들도 다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네가 이번에 촬영하는 거에 컨셉이 맞는지를 대조해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드라마 영상 쪽에는 없어요. 그게. 그냥 아는 사람들 소개로 암암리 전부 소개로 이어집니다. 그거는 나 때 아저씨 어렸을 때 그때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한국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희 씨는 이 다음에 더 성장해서
절대로 정희 씨가 안다고 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끌여갖고 작업하고 그러지 마세요. 공모를 통해서 항상 그렇게 내가 원하는 스태프들을 구성하고 여러 담당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항상 정정당당하게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모으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본인이 성장해서 똑같이 답습하지 마시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